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 저희가 다루게 될 주제는 영화이고요. 영화는 선택형 주제에서 빈출률이 좀 높은 주제에 속하며 저희가 이제 영화를 택하도록 권장드리는 이유는 여가 활동 중에서도 그래도 가장 대중적이면서 무난한 활동이기 때문에 영화를 이제 안 보고 사는 사람들은 없지 않습니까? 영화관에서 보지 않더라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무난하게 여러분들이 생활 밀착형 주제로서 큰 부담 없이 이야기할 수 있는 여가 활동 중에 하나라 강력하게 선택하실 것을 권장드리는 주제 중에 하나이고요. 기출의 유형들을 살펴보면 지난 시간에 저희가 봤었던 음악 주제와 공통 분모가 있는 기출들이 많다라는 게 아마 보이실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모든 오픽의 기출 유형들은 생각보다 정형화돼 있거든요. 주제만 바뀔 뿐 난이도에 따라서 출제되는 문제의 방식이나 그리고 각 태스크가 갖고 있는 출제 의도도 다 동일하기 때문에 그 출제 의도에 이제 부응하는 여러분들이 이제 어휘력이라든지 그 어휘의 범위라든지 그리고 문장 완성도와 각 태스크에서 요구하는 시제에 알맞게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이야기하시는 게 관건이 되겠습니다. 주제를 불문하고요. 지난번에 이제 음악 주제에서는 음악 종류랑 가수를 묘사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사실 묘사 유형이 이제 영화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영화를 묘사하라."라고 되어 있죠. 영화의 종류들을 묘사하라고 되어 있죠. 근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증명하셔야 될 것은 실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그 취향을 솔직하게 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영화 관련해서 누군가와 기본적인 대화가 가능하다라는 것을 어필하기 위해 영화 관련해서 알고 있는 어휘들을 많이 증명해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장르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많은 단어들을 또 학습을 해 놓으셔야 되겠죠. 그래서 그 장르를 좋아하지 않더라도 좋아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시라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장르들을 일부러라도 거론을 하시면서 각각을 어느 정도 좋아하는지 뭐 호불호의 정도에 따라서 또는 이제 보시는 빈도에 따라서 다양한 이제 예시나 그리고 취향에 대해서 넓은 성격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다면 많은 단어들을 공략을 하면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발화량이 증량되는 거는 자연스럽게 기여가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종류를 정확하게 다양하게 묘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관건이고요. 그다음에 자 두 번째 전후로 하는 일들. 하는 일들을 이제 물어보는 이유도 굉장히 자명하거든요. 물론 이제 주제마다 써야 되는 어휘들은 각양각색이겠지만 보통 영화관에서 "뭐 하냐."고 물어보면은 watch라는 기본 동사에서 거의 벗어나지를 못해요. 비원어민들이 "영화를 본다."라는 이야기를 할 때. 그 전후로 이루어지는 액션들도 상당히 많잖아요. 우리가 뭐 영화 보기 전에 쇼핑도 하고 뭐 팝콘도 사 먹고 화장실도 들렸다 오고 뭐 티켓을 발권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영화 보고 나서도 뭐 푸드코트 가서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도 있고 뭐 영화 리뷰를 확인할 수도 있는 거고요. 물론 정해져 있는 행위라는 건 없지만 통상적으로 그 주제 관련해서 하는 일들이 어느 정도 범위라는 게 좀 정해져 있죠, 상식적인 선에서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최대한 많이 언급을 하려고 또 노력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관건은 영화 관련해서 다양한 동사를 또 사용을 하실 것. 영화를 시청한다라는 원초적이면서 당연한 동사 외에도요. 그래서 이거를 증명하기 위한 여러분들이 또 이제 스크립트를 아래에서 학습을 해 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보통 이제 인터미디엇 유형이라고 적혀 있는 것들은 다 단순 현재 시제로 답변하는 태스크들이다 보니까 너무 막 스크립트를 정확하게 싱크에 맞춰서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주제 연관도가 높은 키워드를 위주로 집약적으로 학습하려고 노력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 단어들만 있어도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문장 영작 수준으로 어느 정도는 답변을 수행을 해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또 문제는 이제 어드밴스드 유형이죠. 어드밴스 유형은 그래도 이제 시제적으로 좀 복잡해지거나 뭔가 단편적으로 묘사하는 것이 아닌 좀 심도 있는 묘사, 심층적인 expression을 써서 우리가 이제 겪었던 일들이나 아니면 과거, 현재 변화에 대해서 상세하게 디테일하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 만큼 발화량에 대해서 인터미디엇 유형 대비 더 상대적으로 신경을 써 주셔야 되는 게 맞고요. 그리고 그러한 이제 디테일한 표현까지도 우리가 잘 구현해 내기 위해서 그 주제에 관련해서 또 쪼끔 더 심도 있는 심층적인 expression을 표현해내는 방법에 대해서도 잘 숙지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경험 같은 경우는 대신에 앞에 이제 학습 전략에서도 여러분들이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어떤 경험을 이야기를 해야 되는지를 제가 몇 가지 에피소드로 정해 놨어요. 즉 템플릿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템플릿을 정해 놓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모든 주제에 대해서 다른 경험들을 다 새롭게 만들고 이야기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영작을 하면은 시제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틀리게 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져요. 특히나 이제 시제 같은 경우 경험 유형은 굉장히 엄격한 잣대를 가지고 평가를 하는 유형인데 가서 영작을 많이 하면 할수록 리스크 테이킹도 그만큼 커지겠죠. 그래서 그럴 일이 없도록 제가 경험은
주제가 바뀌어도 똑같은 경험으로 대응을 할 수 있게끔 좀 범용성이 높은 에피소드를 몇 가지를 선별을 해 놨어요. 그 책을 보시다 보면은 경험유형이라고 되어 있는 것들은 답변이 계속 반복적으로 똑같이 나온다라는 게 아마 보이실 거예요. 근데 이제 정확하게 똑같지는 않고 일부 이제 한두 문장 정도는 주제와 논리적으로 연결이 되는 부분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한해서만 좀 각색이 되어 있는 부분들도 아마 발견을 하시게 될 겁니다. 어쨌든 전략은 이거예요. 크게는 이제 경험은 워낙에 또 변별력이 높은 중요한 태스크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가셔서 실수를 할 확률을 줄이기 위해 미리 준비된 스크립트를 좀 활용을 하자라는 거죠. 그 체계적으로 완성이 되어 있는 스크립트를 사전에 암기해서 그냥 이야기를 한다면 상대적으로 많은 실수를 범할 수 있는 기회는 줄어들기 때문에 어 그래도 이제 높은 확률로 시제를 틀리지 않거나 또 이제 문법적 오류를 범하지 않거나 어 그리고 또 쪼끔 더 이제 전달력이 높고 또 디테일한 묘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방향성을 가지고 제가 전반적으로 좀 설계를 해둔 편입니다, 전체적인 집필을 할 때. 자, 경험은 이제 그런 식으로 반복적인 에피소드를 가지고 잘 범용성이 높은 걸로 대응할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공부를 해 보시고요. 아래 스크립트를 보면서 특별한 점들을 찾아볼까요? 자, 첫 번째 이제 좋아하는 장르 묘사라고 되어 있는 부분들은 여러 가지 장르들에 대해서 언급을 할 수 있게끔 장르에 대한 어휘들을 조금 숙지를 해 놓으시고 그중에 뭔가 한 가지를 내가 좋아하는 거에 대해서 좀 구체화하긴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답변은 뒤에 어차피 14번 쪽에서 여러분들 과거, 현재 변화를 이야기를 해야 되는 태스크가 있다 보니까 두 개를 동시에 충족하는 답변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즉 한국 영화의 변천사. 네, 한국 영화가 얼마나 발전했는지 그 역사를 설명하면서 "그렇게 발전했기 때문에 좋아한다."라는 이유만 개입을 시키면 두 개 다 충족이 되는 답변이 되겠죠. 그래서 또 이런 식으로 한 스크립트, 한 모범 답변을 하나의 질문에만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닌 여러 가지 질문에 대해서 재활용할 수 있는 이렇게 논리적으로 큰 비약이 없다면은 앞으로도 이제 많은 방향에 있어서 이렇게 재활용을 해 주시는 방법을 선택을 해 주시면 됩니다. 자, 보통은 제가 이제 그런 것들끼리 묶어 놨거든요. 이런 식으로 1 번, 6 번은 동일한 답변을 써도 된다. 다음은 자, 하는 일들 있었죠. 영화 보기 전에 뭘 하냐.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영화를 본다라는 당연한 동사 외에도 그 전후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영화와 연관성이 높은 행위들이 나와 줘야 됩니다. 밑줄 쳐 있는 것들이 이제 대부분이고요. 그다음 자, 경험 같은 경우 아까 제가 범용성이 높은 에피소드를 제가 미리 만들어 놓은 것이 몇 개가 있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도 지금 표기가 되어 있죠. 범용성 최상 답변. 학습 전략을 11 쪽에서 참고하라고 돼 있는데 제가 지금 방금 구두상으로 설명드린 것들을 압축해 놓은 설명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어떤 내용이냐면 결과적으로는 "맛있는 거 먹었다."라는 내용입니다. 어디 가서 이제 외식을 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살면서 뭐 맛있는 거 먹을 일은 많잖아요. 정확하게 말하자면 식사죠. 식사는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주제랑 그렇게 큰 이질감 없이 엮어서 얘기를 하기에 되게 용이한 어떤 에피소드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영화 보고 나서 이제 뭐 했냐?" 뭐 아니면 "보기 전에 뭐 했냐?" 그러면은 밥을 먹었다 그래도 이제 크게 이질감이 들진 않는 거죠. 즉 이제 억지감이 좀 덜 느껴지는 에피소드라는 겁니다. 네, 우리 이제 얼마든지 뭐 푸드코트나 전문 식당가 가서 영화관에서 나온 이후로 이제 밥을 먹을 수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밥 먹은 에피소드를 이런 식으로 잘 구체화해 놓으세요. 뭐 정확하게 똑같이 외우진 않더라도 음식의 맛에 대해서 디테일한 표현이라든지 경험은 또 심층적인 묘사가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가서 또 밥 먹은 단순 행위 외에도 이제 여러 가지 어떤 이제 과정들이 이루어졌는지 전개를 좀 디테일하게 하실 수 있도록 스크립트를 잘 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은 네, 다음은 영화를 이제 시청한 경험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죠. 근데 영화관 가서 뭘 했는지 물어보는 게 아니라 영화 시청 경험 자체에 대해서 이제 물어보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내용을 이제 보시면 이것도 이제 범용성이 높은 이제 최상 답변으로 제가 설계를 해 놓은 것이 영화를 요즘에 영화관에서만 보질 않잖아요. 여러분들 휴대폰을 가지고 이제 뭐 넷플릭스나 뭐 디즈니 플러스나 뭐 유튜브라든지 이런 이제 비디오 쉐어링 서비스나 OTT 서비스를 구독해서
자유자재로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이제 보는 콘텐츠들이 요즘에 생활화되어 있기 때문에 오픽에서 일상이나 뭐 여가나 휴가 관련된 주제에서 이 답변의 이제 활용도가 굉장히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경험을 물어봤을 때. 뭐 할 얘기 없으면은 그 심심해서 핸드폰 열어 가지고 뭐 한 편 봤다라고 이제 연결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실제로 그런 경우들이 숨 쉬듯이 많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 점을 활용한 점이니 영화에 대해서 또 이제 어떤 것들을 묘사할 수 있는지 영화를 표현할 수 있는 구성 요소들을 정확하게 공략할 수 있는 파란색으로 언더라인 되어 있는 표현들을 위주로 잘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답변은 무조건 암기를 체계적으로 해 놓으셔서 암기라고 말하면 또 좀 부담이 되실 수 있으니까 학습을 잘 체계적으로 하신 뒤에 꼭 영화라는 주제가 출제되지 않더라도 적극적으로 경험 유형에서 활용하는 방안으로 가 주시는 게 유리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 답변 같은 경우는 이제 15번에서 시사 이슈가 또 출제되잖아요. 그래서 영화 관련해서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이슈가 뭐냐? 그러면은 그 히트작에 대해서 즉 흥행작에 대해서 주로 이야기를 많이 한다라고 하면서 그 사례를 들어주는 이 답변을 그대로 또 활용을 하셔도 돼요. 그래서 두 개가 아니라 세 개죠. 세 개. 영화 배우가 출연한 뉴스도 그 배우가 출연한 그 작품이 화제가 돼서 뉴스에 나왔다라는 이야기만 첨언을 하면은 여기에도 과제 수행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세 질문에 한해서 요 동시에 충족하는 답변이 또 아래에 마련이 되어 있으니 잘 활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지금 화면에 보시는 이 답변 시험장에서 꼭 활용을 하고 나오시기 바라고요. 영화 주제가 출제가 되지 않더라도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TV 주제에 대해서도 간단히 설명을 드릴 건데 TV를 선택을 하셔야 되는 이유는 서베이에서 영화와 기출이 거의 비슷해요. 거의 기출이 한 80%가 일치하기 때문에 영화에서 학습을 잘 해 놓으셨다면은 TV는 거의 다른 당상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영화 쪽에서 오늘 학습을 잘 해 놓으시고 자 TV 주제에서 그 외적으로 겹치지 않는 질문에 한해서 제가 설명을 또 간단히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